자, 꽃.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거는, 스쳐 지나가듯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찾아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잘 몰라요. 자, 문장부. 자, 마침표라고도 하고, 온점이라고도 합니다. 온점이라는 얘기는 점이 새까맣게 안에 온통 다 칠해져 있는 동그란 점이란 얘기예요. 동그란 점이란 얘기입니다. 온점. 언제 쓰는지 밑에 쭉 있습니다. 자, 온점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보면 밑에 고리점이 있죠. 고리점. 그건 안에가 비어 있어요. 세로 쓰기 할 때 쓰이죠. 세로 쓰기. 우리는 가로 쓰기를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자, 마침표 중에는 온점만 있는 게 아니죠. 마침표란 얘기는 마침표가 온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문장의 제일 끝에 오는 걸 마침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지부. 종지부. 끝종자, 그칠 지자, 붙일 부자. 그러니까 종지할 때, 끝일 때, 끝날 때 부는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붙이는 겁니다. 이제 차례대로 나옵니다. 마침표, 종지부. 첫 번째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는 물을 때만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을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럼 다른 때 언제 쓰느냐? 보세요. 단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 때. 비웃음. 이럴 때도 쓰입니다. 문장부 마침표 중에 느낌표. 느낌표입니다. 요거 많이 쓰이죠. 요즘에, 네 말이 오라. 또는 오케이. 동조해. 이럴 때도 그냥 마침표만 땡땡땡땡 하고 보내고 그러죠. 이럴 때 감탄형으로 나타날 때, 놀람, 항의 할 때도 쓰입니다. 자, 문장부 중에 이제 휴지부입니다. 휴지부. 휴지부. 쉴 휴자입니다. 당연히 쉼표가 오겠죠. 쉼표. 반점입니다. 이제 반점. 아까는 온점, 이번엔 반점. 반점도 이렇게 쓰는데, 이게 동일한 것들이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구되죠. 동일한 어떤 것들을 병렬 나열할 때 이렇게 쓰고, 대등하거나 똑같은 거나 종속적인 절이연.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길게 되는데 앞에 거하고 뒷거하고 대꾸가 되어 일 때 그 사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쉼표, 팥 심은 데 팥난다. 동등한 절이 만날 때, 대등한 어휘가,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들이 심는 농작물에는 콩, 팥, 돈부, 종콩, 이런 거, 깨,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쉼표 하나씩 있는 거는 대등한 거를 연결하는 거, 나열하는 거고, 아까는 절이, 똑같은 구나 절이 올 때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쉼표가 들어가는 지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문장 중에 만으로 끝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너는 이러이러라고 말하지만 하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앞하고 반대의 경우를 강조해야 할 때, 그때 쉼표를 씁니다. 안 써도 사실은 되지만 그때 또 옵니다. 자, 이제 반점 2 쉼표.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문장의 첫머리, 이렇게 끼어든 구절, 이런데 요거는 구체적인 예문질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가운데 점입니다. 온점은 밑으로 내려왔는데 마침표인데, 요거는 가운데로 위로 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운데 점. 쉼표하고 비슷하게 쓸 때가 많습니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짜. 이렇게 쓰는데. 많이 못 보죠? 쌍점은 이제 설명할 때,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쌍점. 그 다음에 따옴표, 큰 따옴표가 있고요.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자, 가로 쓰기에는 이제 큰 따옴표, 세로 쓰기에는 겹나표를 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로 쓰기인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붓글씨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겠는데 이 겹나표 이거는 저서에 주로 쓰입니다. 가로 쓰기에서는 책. 문장부호 따옴표 이제 인용부 아까하고 똑같이 인용부입니다. 작은 따옴표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실제 입으로 드러내서 할 때는 큰 따옴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백으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묶음표인데 괄호부입니다. 괄호부. 괄자가 이게 묶을 괄자예요. 소괄호가 있고 소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중괄호가 있고 대괄호가 있는데 이 중괄호를 북한에서는 꽃잎 묶음표라고 합니다. 꽃잎 묶음표. 이 중괄호를. 꺽쇠가 있고 겹나표가 있어요. 예, 꺽쇠 겹나표가 있고 이음표는 줄표, 붙임표 이런 것들을 물결표. 이 물결표는 뭐뭐내지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 물결표는 이게 쌍점 대신에 쓰는 경우도 일상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 풀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물결표가 언제 쓰이느냐면 이정록 괄호 열고 1964 물결표 빈칸 괄호 이렇게 물결 난 물결표라고 하는 이 물결표가 파란만장 그는 모든 사람은 참으로 파란만장하게 살죠. 제가 예전에 시인의 서랍에 보면 이렇게 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산문이 있어요. 이거에 물결표만 설명을 했어요. 태어나서 올라갔다가 내릴 때도 있다. 굽이굽이 파란만장. 근데 얼마나 다행이냐. 마지막이 올라갔어. 해피엔딩. 물결표는 마지막에 올라가잖아. 이거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해봐. 65세 이후로 계속 불행한 일만 생길 거야. 그래. 최소한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게, 저는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좋은 게 있더라고. 사회에서 기본적 대우가 늘어나. 경로 우대도 그렇지만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웬만한 사람들도 목례는 하는 때가 이제 우리가 뭐 어른들 무시한다 사회적으로 문제다 그러지만 어느 일부분만 과대 해석한 거지 실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 경로석도 있고, 경로 우대권도 있고, 또 나라에서 돈도 좀 나오고, 또 버스, 이렇게 무슨 박물관 이런 데 들어갈 때도 입장도 대우해주잖아. 젊어서 당신은 이미 세금으로, 적어도 40년, 50년 동안, 미리 다 내어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안 내도 됩니다. 이런 뜻이죠. 젊어서 세금을 그만큼 냈죠. 그럼 이제 40에 돌아가셨어. 그럼 내다 말았잖아. 그냥 나중에 못 누리지. 저승 가서 누리는 거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가 있어. 우리가 버는 게 다, 노인들한테 다 쓰이는 게 아니야?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다 내놨어요. 평생 의료보험비 다 내놨어. 응? 저 젊었을 때 마지막 낼 때 45만, 47만 원씩 냈어. 평생 내가 앓을 것 대상에서 직장생활 37년 동안 다 내놨어. 범칙금 요즘에 왔다리 갔다리 한 달에 20만 원씩 또 추가로 내고 있어요. 교통범칙금. 차 운전하니까 환경부담금.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에 교육세니 이거 다 내지. 술 먹는 사람들은 지방 교육 다 책임지고 있어. 돈 다 내고 있어. 술 한 병에 붙는 세금이 얼마나 많아요. 주류세가.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과자 한 봉다리 먹을 때도
네. 자동차 끌고 나가가지고 도로, 고속도로 탈 때도 끊임없이 우리 삶에 미리 내 남은 삶을 저축해줘. 근데 20대 때는 지금까지 부모가 내준 거 가지고 봐봐. 20대 때까지 지금까지 차비 누가 깎아줬어? 어른들이 다 깎아준 거야. 그거 다 세금으로. 자, 고등학교 때까지 밥 매일 먹는 식판밥, 점심 저녁 한 끼도 돈 안 받아. 누가? 다 어른들이 다 내주는 거야. 부모님들이 하나도 안 내. 교복 다 사줘. 충청남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이 무려 뭐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 그렇지. 요즘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다 들어있어요. 충청남도 교육청부터 시작했어. 다 돈 있는 것만 잘 쓰면 다 할 수 있어. 응? 2명에 1명씩 이제 태블릿 PC 다 나눴어. 올해부터. 내후년 되면은 1인당 다 나가. 근데 그 기능은 없애야 된다고 그러대요. 지금 아직은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없애야 된대. 그 기능 때문에 그 기능만 만약 없더라도 우리 이 컴퓨터에서 많은 부분 쳐야 되잖아. 치면서 뇌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럴 텐데 너무 남의 거를 자기 것처럼 훔치고 사진도 컨트롤 C에다가 자기가 보정해가지고 자르고 이래가지고 제 거로 만들어. 하여튼 엉뚱한 데로 돌아왔지만은 물결표 얘기하다 그랬네. 파란만장한 물결 중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쭉 하늘 쪽으로 가다가 이제 천사님이 손 딱 잡으면 이제 가는 거지. 가다가 천사님이 손을 놓으면 이제 또 구렁탱이로 갈 테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또 좋은 쪽으로 가겠지. 저는 그 지상에 죽어봤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몇 없잖아요. 저는 죽어봤어요. 그래서 죽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광 바로 위에 이렇게 지붕 밑으로 이렇게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 루각이 있었어. 루. 밑에는 광, 소금, 뭐 이런 소금 바탕이가 들어있는 막 농기구가 들어있는 광. 그 허청이 있었어. 그 광으로 올라가려면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어. 3개가 있는. 거기에는 끈이 있어. 어른들은 그 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해. 밑에 바닥에 다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때는 시래기가 묶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만 그걸 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장난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법에 탁 걸렸어요. 내가 이걸 놓으라고 명령해. 근데 이걸 놔주질 않아. 이 상태에서 가는 거야. 일단 속도가 생깁니다. 어떤 경계를 향해서 싹 가. 초스피드로.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엄마 아빠 있었던 일, 웃던 일,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고구마 먹는 일, 막 깔깔대는 일, 막 이렇게 염소 끌고 어디 가는 일, 막 내 머릿속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데 내가 가는 곳이 매우 그 황금빛 노란색이고요. 언덕 끝에 빛이 환하게 있고 매우 노란색이고 매우 기분이 좋아요. 이게 막 처음에는 이거 죽는데 이러다 죽는데지만 어느 순간 탁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 언덕을 딱 넘어가고 하얀해집니다. 빛으로 가득 찬 세계에 딱 들어가. 거기까지가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 기억 있죠. 네, 우리가 의식이 끊길 때 그 뭐 있죠. 우리 몸 안에 최고의 그 고통을 잊게 하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도파민이라고 그러나? 뭐 그게 무한대로 나와서 가장 행복한 어떤 지점, 행복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게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여물을 썰어 놓은 그곳에 턱 틀어졌겠죠? 누가 막 발로 차고 막 깨더라고. 우리 누나가.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죠. 땅이 아니고
지푸라기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막 일어나니까 뭐 여기가 막 지푸라기가 다 붙어 있지. 눌려가지고 누나가 떼주던 기억납니다. 예, 자국이 다 났지. 여기서 왜 아무리 졸려도 마루에서 자지 왜 여기서 자냐? 거기서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계속 자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발로 차가지고 깼어요. 발로. 나를 살린 사람은 누나고 부활했지. 내가 부활. 알겠느냐? 나는 부활을 했던 사람이니라. 참 물결표 얘기하다가 그렇다고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기절놀이 이런 거 뇌가 산소 공급이 2분 3분 안 되면은 뇌가 다 깨져버려요. 뇌가 쪼그라듭니다. 자, 빠진 표 안 드러낸 표라고 그래요. 그래 잠재부라고 합니다. 잠길 잠재부. 줄임표 이것도 안 드러내는 거죠. 줄임표도 안 드러내는 거잖아.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안 드러내는. 시 쓰는 사람 중에 이거 있으면은 시 그냥 안 봅니다. 뭐로 이걸 해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되지. 지가 쓸 수 없으면 감히 이런 거. 문장 중에 이거 많잖아요. 그러면 신뢰감 안 줘요. 얘기하다가 얘가 계약에서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계약서 딱 해놓고 돈 얼마 그 외 뭐야 이게.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계약은 안 되잖아요. 자, 한번 나중에 표 안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꽃잠으로 가겠습니다. 꽃잠. 꽃잠. 꽃 그늘에 나비가 누워있다. 꽃침대에서 꽃잠 자다가 떨어진 거다. 나비는 꽃밭상에서 꽃침대까지가 한 살이다. 평생 꽃놀이이다. 꽃가마 타고 가다가 꽃상여에서 내린 거다. 저승이 코앞이란 말은 꼭 들어맞는 말이다. 꽃방석에 오래 앉았다가 꽃무덤에 들었다. 꽃비 맞으며. 꽃나무 밑에서 죽은 이 나비를 본 적이 있는데, 야, 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나비는 다 마지막 옷을 입고 있구나. 나비는 다 상복을 입고 태어나는구나. 그 시에다가 한 살에 나는 상복을 입고 태어나지. 예, 요 시집안에 그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마지막에 태화된 입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연애만 하다가 죽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3년, 막 2년 이렇게 사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얼마나 그 변태를 많이 하는데요. 수도 없이 변태를 해서 마지막 연애할 때만 날다가 죽는데 하루 만에 죽는 애도 있고 3일까지 사는 애들도 있어요. 마지막엔 연애만 합니다. 연애. 그리고 알 낳고 죽어요. 물속에다 알 낳고 죽는데 그 이름을 그냥 하루 사는 것처럼 하루살이라고 돼 있는데 하루 사는 하루살이는 없어. 하루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알에서 애벌레 변태 과정을 거쳐야 할 거 아니야. 탈피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얘들 잠자리로만 어떻게 살아요? 물속에서 사는 포악한 학배기의 시절 있잖아. 배울 학자처럼 학배기가 있어요. 잠자리 유충을 학배기라고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얘들이 산 물고기도 뜯어먹는 애들이야. 그 주둥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옛날에 중생대 때 잠자리 크기가 70cm예요. 화석에 보면 70cm. 얘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애들 풀밭에 누워있으면 잠자리가 와서 뜯어먹을 판이야. 애들 익룡이 잡아먹고 그랬단 말이야. 적어도 가슴살이 한 근 반 정도씩 메고 다니는 게. 이 잠자리가 70cm면 가운데 있는 날개하고 이걸 생각하면 고기 한 근이 가슴살. 야, 대단하죠. 또 스테이크 만들어 보면 맛있을 텐데. 잠자리 가슴살은 맛있습니다. 날개를 개들이 기주만 타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 아주 꽉 차 있죠.
엉뚱한 얘기지만 이 가만히 보면 나비가 꽃 위에서 앉아 있는 거는 꽃 밥상에 앉아 있는 거죠. 거기서 자면 꽃 침대. 그래서 꽃 침대에서 자다가 꽃잠에 드는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저승 나들이까지. 어제 제가 사람 뒤끝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뒤끝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국어사전을 써야겠다. 국어사전에 뒤끝에 대한 설명을 써야겠다. 그래서 뒤끝 없는 애가 있어요. 뒤끝 없는 애. 뭘까 생각하다가 이거구나. 나는 도마뱀이다. 왜 웃어요? 대충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도마뱀이다. 네. 꼬리를 잘랐다. 뒤끝이 없다. 이제 훌륭하네. 난 뒤끝 없는 도마뱀이야. 뒤끝이 없는 놈이 그 놈이 가장 뒤끝이 없을 것 같아. 물려가지고 꼬리를 선물로 주고 도망가잖아. 자기 살려고. 그리고 꼬리가 다시 나오잖아. 조그맣게. 그래서 우리가 뒤끝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안 좋은 거구나. 뒤끝 남기지 않고 그냥 다 버리면 되는데. 참 소심해가지고 누군가 슬쩍 지나간 말로 한마디 한 것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치욕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남 들리지 않게 해서 그렇지 지나가면서 시부렁시부렁 궁시렁궁시렁 남에게 욕할 때 있잖아요. 내 자신이 한스러워. 그 말을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들었다 봐. 너 나한테 하는 소리지. 그럼 들은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치욕적. 의도한 거 아니고 그냥 혼잣말도 있잖아. 누가 큰 소리로 하면 아유 보청기 안 끼고 온 게 다행이네. 이라고 말해야지 뭐. 그럴 때도 있다. 저승이 코앞이라는 말 딱 들어맞았어요. 자, 이제 드디어 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 궁금하지 않아요? 잠. 자. 잠이 들어가는 낱말. 우리 효진 두 분은, 혜진 두 분은, 속담 관용구 찾아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뜻풀이. 위에 거 하지 말고 쭉 내려서, 위에만 보면, 그러니까 쭉 내려서, 이런 매력적인, 잠이 많구나. 나비잠 좋죠, 나비잠. 나비잠이 무슨 뜻인가 한번, 나비잠 시작. 찾은 사람. 장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자. 이렇게 나비의 이 더듬이처럼 두 팔을 이렇게 애들 잘 때 이러고 자잖아요. 예. 애들은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편하니까 그런 거죠. 엄마 뱃속에서 유영할 때, 양수 속에서 유영할 때 그 자세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걔들 기지개도 쓰고 표정도 다 있잖아, 애기가. 나비잠이 있습니다. 나비잠. 또 꽃잠은 있고, 꿀잠, 단잠, 쪽잠, 쭉잠. 북한 말이래요. 잠깐 자는 잠. 그럼 우리는 쪽잠이라고 합니다. 쪽잠. 쪽잠. 잠꾸대기. 잠꾸러기. 평안도 사투리. 자, 속담 중에 혹시 귀한 거? 잠이 보약이다. 참 잠이 보약은 진짜 맞습니다. 잘 자고 나면 아이고 보약 한 잔 먹은 거죠. 못 찾았어요? 밤낮으로 여드레를 자면 참 잠이 온다. 밤낮으로 여드레를 자면 참 잠이 온대. 예. 그냥 잠을 잘수록 더 자고 싶어진다는 말이라는
밤낮으로 여드레 자고 난 그 다음 잠이 진짜 잠이네요. 야, 이거 실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관용구가 막 무지해서 뭘 몰랐다가 깨어날 때도 잠에서 깨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완전히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도 잠들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곳에 잠들다. 그래서 영원히 잠자다를 한자어로 영면에 들다 그러죠. 영면에 들다. 그러니까 말을 보면 민족 의식, 잠재의식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깨어있다가 잠시 이승해서 깨어있다가 잠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잠들었으니까 어디서 잠들어야겠어? 집에서 잠들어야겠지.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택. 집택자를 쓰는 거예요. 집택. 그럼 오기 전에도 집에서 왔겠죠. 그래서 집궁자를 써서 자궁이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와서 집으로 가. 그리고 뭐 언제 이 세상에 없었던 적이 없어. 있었기 때문에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왔던 곳에서 돌아가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어떤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안에 이미 윤회사상이 있고, 그 말 안에, 우리들 말 안에 이미 모든 생명체들, 우리 인간들이 유신론자예요, 유신론자. 그래서 부활을 믿고, 당연히, 인연설을 믿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왔을 때도 금세 같은 사상 안에서 있었고, 우리가 대종교 안에서도 하늘님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우주의 님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유일신. 우리는 다시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조왕신이 있고, 굴뚝에도 있고, 장독대도 있고, 고목에도 있고, 장승에도 있고, 그 다음에 뒷간에도 있고, 소나무에도 있고, 하늘에 별 보고도 빌고, 물에도 있고, 찬물 한 바가지 정한수 떠놓고 거기서 빌잖아요. 쌀 담아놓고 빌고. 자, 또 발견하는 대로, 이런 의미 있는 것 공유하고 싶어요. 잠이 많은데. 잠투정? 그러면 어휘고. 봄비는 잠비요, 가을비는 떡비라. 뜻은? 봄철에는 식량이 귀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 낮잠이나 자지만, 가을에는 나달이 흔하기 때문에 떡을 먹나 봐요. 떡을 해서 먹는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주름은 별로 안 찾아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 안에 주름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가 시로 녹여서 품어놨습니다. 신앙송은 대표님, 신앙송 하세요. 꽃주름, 눈주름은 웃을 때 피어나지, 따뜻하게 피는 꽃주름이지. 먼 산주름은 산 너머까지 마음을 열 때 안아주지. 메아리를 연주하는 아코디언이지. 꽃주름은 꽃봉오리 많이 속주름이지. 꿀주머니와 향기 자루를 굽고 낸 자국이지. 꽃잎 활짝 펼칠 때 사라지지. 꼬막 껍데기 부채주름은 개펄에 밑줄을 치며 공부한 시간표지. 아기 파도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지. 네. 아름답지. 아낌없이 내어준 문이지. 몽땅 품어준 나이키지. 이 시는 좀 국어책에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책에 좀 실렸으면 좋겠어요. 예쁜 시고,
바다도 가고 막 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간이 넓어. 우리가 할머니들 여기 눈주름 있죠? 웃을 때 생기는 이 눈주름. 요거. 이게 진짜 꽃주름이야. 그럼 꽃주름은 뭐냐? 꽃 봉오리 속에 꽃이 이렇게 들어있으려면 꽃잎이 쪼글쪼글쪼글쪼글 해지. 그렇게 있죠? 그걸 이제 꽃주름이라고도 하고, 속주름. 그럼 먼 산주름은 뭐냐? 우리가 지리산 같은 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 등성이가 이렇게 중첩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주름져 있잖아. 그래 부채주름은 이제 우리가 쫙 폈을 때 부채. 다 주름이라고 그랬어. 이마에 있는 주름만 주름살이 아니고 꽃봉오리 속에 있는 꽃주름. 향기를 묶거나 향기자루를 묶고 있던 그 매듭, 그 자국으로 좀 표현했잖아요. 제가 시적으로 시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주름도 시름, 걱정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 향기를 묶어매고 있던, 남을 배려했던 마음, 그 어떤 따스한 마음 주머니를 묶고 있던 그 매듭이 묶여져 있던 곳이 아닐까. 그래서 주름이 예쁜 사람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주름이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병적으로 눈 위에 지방층이 많아서 이걸 들어올리다가 생긴 주름이기 때문에 아주 밉게 생겼는데, 뭐 병원에서 이거 뭐 빼내면 된다는데, 지금 기름 한 톨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름이 얼마나 소중해. 피 속에도 고지혈 하고 있어요. 지금 간에도 지방간, 기름 그냥 기름을 모으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뭐 개기름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 조개주름 있잖아요. 조개주름, 꼬막 껍데기에 있는 그 조개주름, 이렇게 내 부채 모양이지. 그래서 부채주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개주름, 부채주름은 또 이게 밀썰물 때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그게 밀썰물 때 먹이 활동을 썰물 지면 갯벌이 넓어지니까 달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어질 때 먹이를 막 하면, 이 먹이 활동을 많이 하면 영양진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바지락 보면, 바지락이 무늬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어. 가로줄 무늬. 그게 넓고 과감하고 그게 할수록 좋은 갯벌에서, 넓은 갯벌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막 같은 경우도 갯벌이 좋은 곳에서 당연히 있지. 갯벌이 꿰매니까 이제 물이 금방 들고 나가는 데는 조개가 활동을 못 해.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조개가 없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데서 나오는 바지락들이 맛있지. 그렇죠? 그래서 건강. 그렇죠. 뻘이 그만큼. 아주. 우리 여기 간척지, 여기도 참 좋은 해산물들이 많이 나오던 곳이죠. 근데 이제 뻘도 영양지고 좋은데 막 숨 안 쉬어도 그냥 코 박고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진 거지. 낙지 같은 거, 이런 거. 땅 속에 처박고 있는 것들. 자꾸 그러니까 숨 쉬러 바깥으로 나와서 막 날아다니는 새조개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는 영양분을 많으니까. 좀 뻘이 좀 많이 죽었죠. 여기 옛날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옛날 같았으면 지금 요 마당에 이 개들을 막 돌아다니는, 여기 바다 가면 여기 해창으로 이렇게 배달이 쪽으로 올라갔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 같은데 한 바닷개들 뭐 왔다리 갔다리 막 겨다니고, 그럴 털 막 숭숭숭 나 있는 애들, 군인 정신으로 다니지. 거수경례 딱 거기서 막 이렇게 다니고. 나 옛날에 서산 태안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 이렇게 밥하고 그런데 불 때 주려고 나갔는데 부뚜막에 개들이 막 돌아다녀. 막 장독대 이런 데 막. 이게 바다가 바른 아래니까 겨울 올라가지고
걔들이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처리하고. 갯강구라고 혹시 알아요? 이렇게 삼엽충 같이 생긴 거. 싹 돌아다니는 거에 털 많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갑옷처럼 생긴 거 이렇게 고동색 밤. 그게 갯강구야. 갯강구. 시옷 받침 있는 갯강구. 바다의 청소부. 걔들이 음식 쓰레기니 뭐 바다의 사체들 막 싹 처리하지. 막 보면 막 바다가 따라락 돌아다니면서 막 좀 무섭지. 좀 근데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보기는 그래도 걔들이 바다의 청소부 중에 갯지렁이하고 걔들. 근데 갯지렁이가 먹는 건 얼마 안 되잖아. 얘들은 때로 그냥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청소가 되는 거지. 근데 얘들이 못 먹는 게 있어. 당연히 플라스틱이지. 나머지 유기물 썩은 것들, 뼈 이런 거, 생선뼈 이런 거 다 처리합니다. 얘들이. 싹. 그 바다에 고기들은 다 죽어서 어디로 가고, 그 섬 사람들이 음식 먹고 내보내는 거 다 어디로 가나, 다 뻘이 저렇게 아주 이쁜가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이 청소부들이 다 해줘서. 자, 꿀단지 생략하고요. 꾀주머니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꾀주머니. 못난이 10명의 꾀가 잘난이 1명의 꾀보다 낫다지. 우렁이도 두럭 넘는 꾀는 있고 미련한 곰 발바닥에도 꾀가 산다지. 하지만 좀꾀의 매꾸러미라. 좀스런 꾀만 부리다간 매만 번다지.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고. 앓는 병에는 죽지 않아도 꾀병에는 말라 죽는다지.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는 화장실이며 양호실에 그만 좀 들락거리렴. 꾀똥 싸다 똥구멍 막힌다지. 꾀주머니가 똥주머니 된다지. 이거는 저 학교 아이들한테 실키는 그런데 이 꾀에 관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좀꾀라는 말이 나요. 좀꾀. 좀스런 꾀.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이 시 안에는 속담도 좀 많이 있죠. 우렁이도 두럭 넘는 꾀는 있다. 이것도 속담이고요. 곰발바닥에도 꾀가 산다. 이것도 속담입니다. 곰발바닥, 그 별가 아닌 그 곰발바닥도 꾀가 있어서, 나무도 오르고. 자, 오늘의, 마지막 시는 나무거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거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거울.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나무거울이라고 하죠. 나무는 대비침도 햇빛침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무는 나무를 보고 크죠.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잣나무가 기뻐하죠. 목이 아플 때까지 나무를 두루하면 가슴앓이 맹가슴에도 색깔이 뜬다지요. 나무 불상과 나무 십자가도 멋진 나무 거울이지요. 삐걱대는 나무 다리도 참 좋은 나무 거울이지요. 내 그림자 속 뼈를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요. 봉이는 나무의 상처지요. 봉이가 빠져나간 마루장의 까만 눈동자가 처맞듯 푸른 하늘을 보아요. 그대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라고. 나무라는 사람을 갖고 있나요? 나무랄 데 없을 때까지 나무라는 나무 거울을 모시고 있나요? 이 나무라다라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닌데 참 좋아. 나무, 한문 할 때 나무? 내가 없다고? 본래 나무는 나의 미음 기억 받침이었죠. 외자였어요. 외자. 기억 고경어. 미음 기억 받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네가 충청도 홍성 땅입니다. 낭구라고 그래요. 여기는 나무를 낭구. 기억 받침이 살아있어요. 반치음을 발음할 수 있는 동네가 또 여기입니다.
무를 무수라고 하죠. 무수. 무수할 때 지금 말한 무수가 아니고 무수할 때 이게 반치음. 무수. 무수 깎아 먹다. 아, 저 여수 같은 놈. 여수 이게 아니고 수 아니고 여수. 시옷과 지읒의 중간음. 제주도는 아래아 발음을 그냥 너무 잘하는데 우리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병아리를 닭의 새끼라고, 독새끼라고 그러는데 독도 아니고 닭도 아니야. 닭은 닭새끼라고 해도 되는데 개는 개새끼라고 하면 욕 같고, 병아리 지나가면 야 닭새끼, 야 이 닭새끼 그럼 무시하잖아요. 네, 문화라는 게 좀 그래요. 나무거울이라는 말 참 귀한 시적인 낱말이. 나무거울 백날 쳐다봐야 제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 저 나무거울 같은 놈. 청동거울은 잘 닦으면 자기 얼굴 비춰보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무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소가리가 없어져. 이 소가리 속병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이나 나무를 오래 쳐다보면 소가리가 없어져. 이 나무가 치유 능력을 대단히 갖고 있는 거죠. 화초 하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큰 아리까지 우라병을 빼주진 못하는데, 거대한 나무 있잖아요. 막 1000년, 막 500년 이렇게 막 영험한 나무들, 막 은행나무, 막 1000년 은행나무 이런 밑에 가면 할 때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 때 쑥. 울기 좋은 땅, 광활한 사막이나 평지에 가면 하는 순간 안에 있던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쫙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포항이나 막 태종대 막 이런 바다 가서 딱 내리자마자 어느 순간 있죠. 그런 울렁임 이런 것들이 마음 치유에 아주 좋다는데, 나무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나무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각자 찾아보는 거로 하고, 나비물도 참 이쁜 말이죠. 나비물.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비물. 쇠순물을 또는 물을 허공에다가 쫙 끼얹었을 때 쫙 펼쳐지죠. 참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예전에 처음에 거름나비 기억납니까? 앞발의 뒤꿈치에서 뒷발의 엄지발톱 앞에까지의 거리, 거름나비. 그걸 따라가지고 징검도를 놓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나비 걸음은 틀립니다. 나비는 평생 동안 직선을 긋질 못해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장 근접한 거리로, 반듯한 거리로, 그냥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죠. 꽃이라는, 매우 비틀거리는 것 같은데도. 요 이야기를 시로 쓴 사람이 이제 한민복이죠. 한민복. 곡선이 노래라는 것을, 그래서 최선은 노래라, 최선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음표가 되고 가락이 되는, 노래가 되는 나비잠 아까 찾아봤고요. 이 나이떡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나이떡 들어봤어요? 나이떡. 정월대보름에 나이만큼의 쌀을 숟가락으로 떠서 그만큼의 떡을 하는 거죠. 대가족 머슴까지 있는 데는 떡을 많이 하겠죠. 근데 호라비는 떡을 할 만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보름 때 나눠주는 공동체 문화. 그리고
나이만 먹고 일 못하는 모습이 있겠지. 젊어서는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저 늑다리라고 그래요. 늑다리. 예, 늑다리.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이날만큼은, 나 때문에 떡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날이야. 자기 때문에 떡이 많아져서. 나이배기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 사전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시를 또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전을 찾고 또 일상의 언어를 할 때 자꾸 사라져버리는 그 비유의 풍부함, 또 교훈성, 그 다음에 웃음과 해악, 또 이렇게 돌려 말하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되돌려서 은근 짜하게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법, 말하기법,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 찾는 재미를 놀이로 바꾸고, 또 함께 있는 사람하고 그저 각자의 SNS를 하지 말고, 때로는 야, 우리 단어 한번 뭐 찾아볼까? 너무 재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한 번씩 설명하고, 그걸 가장 멋진 것을 발견해서 설명한 사람은 이렇게 누굴까 투표를 해서 그날 커피값이나 설빙값을 안 내게 하는 재미를 또 누리고, 또 어디 멀리 여행 갈 때 차 안에서, 요새는 각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목적지나 먹을 것만 찾지 말고 이렇게 언어를 생활화해서 놀이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또 놀면서 풍부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